냄새를 가려줘서 좋던데 마스크가. 내 입냄새가 막 들어오잖아 이게. 내 입냄새가. 아 그래도 내 입냄새로 환자분들이 괴로워하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명입니다. 내과 정은행입니다. 선생님 요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단점이 네. 내 입냄새를 내가 맡아. 그러니까 나도 싫어. 나 입냄새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네. 아 뭔가 좀 찝찝해. 아 그래. 왜 그러죠? 왜 입냄새가 나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입냄새가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잘못은 뭐 얼굴부터 다 잘못인 것 같아. 태어난 것부터 잘못이지 않을까? 인생이 잘못이야. 근데 우선은 우리가 몸속에서 원래 자연적으로 나는 생리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시에 아침 일어났을 때 입냄새 공복 최고지. 시에 그러니까 그럴 최고지. 때는 밤사이 빈속에 우리 몸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지방을 태우든지 뭔가 단백질을 태우든지 뭔가 태우면서 나타나는 그 부산물들 대사 산물들이 이제 폐를 통해서 공기로 나오기 때문에 공복 시에는 원래 입냄새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 장작 타는 냄새는 참 좋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타는 냄새는 왜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이상하네. 뭐 그 잠자는 사이에 또 침이 적게 분비되는데 입에 구강 침- 건조증 그렇죠.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침이 나죠. 마르면 이 침이 냄새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 때 이제 황체 호르몬에서 나는 황화물 때문에 이것도 내 몸에서 나는 자연적인 거고 그 다음에 Natural flavor. 그렇죠. 자연적인 채취. 그게 좋을 수는 없나? 냄새가? 그런 사람 없어? 없어. 먹는 거에 따라서 냄새가 나죠. 특히 이제 우리가 고단백, 고지방,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 조금 더 냄새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나 채소 마늘 많이 먹는데 채소 중에 마늘하고 양파 이런 거는 마늘 양파 내 최애. 그거는 황부산물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좀 냄새를 나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가 그래서. 나 있잖아, 나 데리고 다녀. 생리적인 그런 냄새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없어 저는 냄새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비정상적인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의 사실은 90% 이상은 치과적인 문제예요. 아 치아 문제. 우리 입속에 300여 종의 미생물이 사는데 그 중에서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들이 희석 사이라든지 뭐 이빨 사이 공기가 안 통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식해서 거기서 나는 냄새가 안 좋죠. 아 대단한 애들이다. 네, 그 사이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보호하는 효과가 침인데 역시 이제 침이 부족하면 좀 냄새가 날 수 있고 침이 잘 많이 나오는 분들은 충치가 잘 안 생기니까. 조금 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설태. 혀에. 예, 약간 분홍빛의 설태는 좀 괜찮은 건데 너무 하얗거나 두껍거나 또 누런 빛깔을 띠게 되면 이제 그쪽에 곰팡이가 있든지 세균이 있든지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거 설태 없앤다고 막 칫솔로 막 긁어내는데 네네네. 칫솔 끝이 뾰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처가 입어서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부드러운 혀 클리너를 쓰는 게 혀 클리너 이렇게 예. 삼각형으로 된 거. 그렇죠. 아. 그거 쓰는 게 조금 더 훨씬 좋다. 낫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선은 입냄새가 나면 치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치과 치료 가면 저기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뭐가 길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선 내과로 오게 되죠. 간단하게 뭔가 약으로 해결하려고. 빨리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끔씩 이렇게 기침하다 보면 노란 좁쌀 같은 거 뭐 튀어나오잖아요. 좁쌀 같은 거 튀어나와서 냄새가 아주 고약한 그런 경험이 없구나. 가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래가 아니고 이렇게 딱딱하게 노란 그게 이제 편도 결석인데 그런 게 나와본 적이 있으세요? 그 저희 환자가 좀 많이 와요. 가끔씩 이렇게 휴지 들고 와요. 뭐가 튀어나왔다고? 목에서 다 튀어났다고. 편도 결석이라고 편도에 이제 움푹한 홈이 패여가지고 편도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들하고 음식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돌을 이루는 거죠. 그게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편도 결석을 없애려고 하면 완전 편도 절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 편도 절제 수술까지는 안 가고 그냥 레이저로 이렇게 살 지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 가서 제거하시면 편도 결석 때문에 나는 냄새는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90%가 치과 질환, 목이고 그 다음 나머지 10%가 이제 내과적인 질환. 나머지 10%.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다 내과로 오죠. 내과로 오죠. 오시면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닌지, 폐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닌지, 그리고 이 10%의 내과 질환을 감별하려고 하면
질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종합 건강 검진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진짜? 있어요. 간이 안 좋을 경우에 약간 버섯 또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 안 좋은 거 감별하려고 하면 이제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간 초음파를 한다든지 당뇨 있는 경우에는 약간 아세톤 냄새 같은 그런 냄새. 뭐 달콤한 냄새가 그렇죠. 난다고. 맞아. 그런 당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걸 해야 되고 신부전의 경우에는 이게 몸에 요독이 쌓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 있으신 분들이 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엑스레이 좀 찍어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폐 농량이 있거나 또는 결핵이 있거나 어렸을 때에 백일해 같은 걸 앓고 난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에 항상 가래가 끼어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엑스레이 찍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위 쪽에서 나는 냄새. 그렇죠.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또는 이제 식도 캔디다 곰팡이 그리고 캔디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성 궤양 때문에 음식이 못 내려가서 정체대에서 나는 냄새. 그것도 또 썩은 냄새 나겠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또 내시경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헬리코박터 윌 때문에 헬리코박터 윌 자체에는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어떤 성분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요구르트를 먹으면 조금 더 위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게 되는데 그 헬리코박터 자체도 헬리코박터 세균도 입냄새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분해시켜서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면 또 입냄새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한 달 걸리지 않나요?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2주인가요? 이게 한 달 걸린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헬리코박터 치료하기 전에는 위산을 좀 억제해야 되는데 위산 억제제를 한 달 정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헬리코박터 항생제를 2주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2달 걸린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 쪽에 식도 개실이라고 있어요. 개실, 다른 주머니. 연세 드시면서 식도의 이 점막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주머니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음식이 끼거나 그럼 이런 당연히 문제가 거기 있어요. 정체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식도 개실이 있으신 분들은 고기 같은 걸 잘 씻고 넘겨요. 잘못하면 거기에 쌓이니까. 그렇죠. 걸려요. 우리가 내시경 처음 배울 때도 식도 개실 있는 분들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식도인 줄 알고 들어가다 보면 개실로 들어가다가 이제 식도를 천공낼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다고 그렇죠. 하죠. 천공. 식도 개실이 있으신 분들은 냄새가 날 수 있고 고기 같은 거 걸리지 않게끔 덩어리째 드시지 마시라. 엑스레이를 좀 잘 찍어봐야 되겠네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내시경도 해봐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입냄새 하나만 가지고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원인을 알려고 하면 이게 정말로 내과적인 질환인지 알려고 하면 해야 될 검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치과도 깨끗하대. 그러면 이제 일단 입안 청결이 제일 중요하고 육류라든지 지방에 있는 황화물들이 냄새를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육류의 황화물이 그렇죠. 냄새를 맞아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 과일 이런 거 좋고 이제 담배 피시면서 입냄새 어떻게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술, 담배 피해야지 뭐. 나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 게 이게 내 입냄새는 커피 때문이 아닌가. 아침에 커피 한 잔. 그렇죠. 위산 과다가 나타나게 되고. 약간 그 구강 건조증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커피가. 그렇죠. 이 커피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이뇨작용 때문에 건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거 있고 침이 좀 없으신 그런 분들은 침을 조금 잘 나게 하기 위해서 바카사탕 같은 거 당뇨가 없다면 모캔디 바카사탕 무설탕 껌 있잖아요. 껌 이게 뭐 무설탕 껌 그런 것들이 침을 조금 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강 청정제 이런 거 쓰면 어때요? 구강 청정제 이게 많이 쓰시는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알코올이 함유가 많이 된 분들은 결과적으로 입안을 또 건조하게 하니까 나중에 또 나빠질 수 있거든요.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고기 먹고 마늘 먹고 그럴 때 일시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그때는 써볼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쓰시면 오히려 나빠진다.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니까. 그렇죠. 나빠진다.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그렇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마스크도 벗고 입냄새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